네, 이어서 그 5월 1일분에 해당되는 수업의 영상 35분짜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오 카스테와 이 오이디푸스의 대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자 간에 펼쳐지는 알리바이. 이오 카스테는 좀 자기 남편에게 아직까지 큰 혐의를 두지 않고 정보를 들으면서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라이오스의 살해 사건에 정말 거의 확실한 범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오스가 살인을 당했던 그것을 보고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생존자, 그 목격자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부르러 이제 사람을 보내. 그래서 그 사람의 최종 증언을 들었을 때에 라이오스 살인 사건의 살인자가 단수냐 복수냐, 싱귤라냐 플루랄이냐에 따라서 이게 혐의가 벗겨질 수 있다는 거죠. 복수가 되길 바라죠. 왜냐하면 그 당시 본인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죽여도 혼자 죽였다라고 증언이 되면 자기한테는 불리하고 아니면은 유리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긴장이 흘러 넘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대화가 오고 가고 코로스의 긴 이 독백에서는 이제 운명, 이 오이디푸스가 취한 운명이 굉장히 스글픈 그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 뭐 이걸 갖다가 분위기를 깊이 들이우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오 카스테는 이 어떤 그 오이디푸스가 고민만 하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아폴론에게 재물을 바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신을 기쁘게 하면은 증언 내용이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어떤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이거 갖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에는 이제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좀 더 눈에 띄게 하는 걸 갖다가 보통 공양이라 그래서 재물을 바친다 신에게. 신은 뭐 종교마다 많아요. 신을 하나로 설정하는 종교도 있고 그리스처럼 뭐 종류별로 뭐 셀 수 없이 많은 신을 갖다가 정말 종류별로 설정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건 뭐 마다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뭘 하냐면은 그 재물 바치는 거. 재물 바친다는 게 결국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상하관계를 인정하는 게 인간은 약하고 이 재물을 받는 존재 신은 강하기 때문에 이걸 받음으로써 나는 당신을 더 높은 자로 인정하고 나를 도우소서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 심성이라고 하는 거고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던 게 종교 개혁을 했을 때에 자기가 이제 그 막강한 교회 권력하고 싸우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눈에 띄는 힘으로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지상에 있어서의 모든 힘은 교회 권력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이게 고고하게 투쟁하는 마르틴 루터는 어쩔 수가 없으니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니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Ich stehe hier. Ich bin nicht anders. 라고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다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종교개혁은 나중에 이제 뜻한 대로 성공해갖고 유럽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그런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 상하관계로 하이라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설정을 하는 것이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월이 발전한다고 해서 종교가 그죠 많이 줄어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는 근본적으로 스스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고 할 뿐이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종교 현상이고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인간의 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건전하게 가면 이제 어떤 학문적인 노력이고 철학이지만은 나쁘게 가면 오늘날 많이 횡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엉뚱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종교가 막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종교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해갖고 나는 이런 신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 다만 인간이 자기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약한 걸 인정하면서 그 신으로 설정된 대상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인정을 받게 되면은 소원성취를 하게 되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진심이 의심스러워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고대적 사고방식은 그랬던 것이 옛날 사람들은 신에게 즐거운 일을 행하는 것,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을 많이 행했고, 오늘날에는 이제 종교적 심성뿐만 아니라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재앙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보통은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죠.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회 일각에서는 되든 안 되든 연구를 하는 거죠. 이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은 우리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쓴다. 사람을 안 만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독을 한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는 예방 주사를 만든다. 백신을 개발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역병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적인 요소는 이제 기도하고는 본질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지향점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슬 한다든지 약간 이게 샤머니즘적인 요소인데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애군을 갖다 쫓아버리는 거, 그죠? 퇴마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당이 하는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종교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어떤 초자연적 현상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합리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를 거부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요. 종교 자체를 맹신하는 것은 진짜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은 어떤 중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오늘 이 장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코린토, 원래 이제 이 테바의 왕이 되어 버렸던 이 뭡니까? 오이디푸스가 살다 온 것이 어디냐? 바로 코린토 아닙니까? 그죠? 코린토에서 사람이 옵니다. 이 누구를 만나러? 오이디푸스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온다는 거죠. 사자가 등장하는 장면부터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924행의 78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 사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이방인들이여. 근데 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도착한 테바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외국인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방인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 원어가 뭐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쉬운 말을 안 쓰고 들었을 때 좀 듣기 거북한 이방인들, 외국인들이여라고 말을 했을까? 이건 우리가 찾아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리스를 내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리스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건 뭐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전형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리스 세계가 비좁고 서로 간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하고는 관계가 나쁘고 먼 지역하고 좋은 이런 이상한 관계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좀 상식적으로 많이 좀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배타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배타적인. 그래서 자기가 아닌 거를 갖다 구분을 자꾸 해요. 그래 갖고는 남들 들을 때는 너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스의 사고방식에서는 배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배타적인 측면이 결국은 페르시아 전쟁 때도 연합하기가 참 힘들었다라고. 지금 공동의 적이거든요. 공동의 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의견 통일이 안 되니까 맨날 이익관계 가지고서 치고받고 싸우고 군대를 갖다 편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자기 볼일 다 보고 군대 모아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싸우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리스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 배타적인 속성이 우리 인간사의 많은 것을 갖다가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억은 자기들이 한 곳에 오래 살았을 때 좋았던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가 폐쇄적으로 고립되어서 존재했던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게 많냐면은 이 작은 농촌이랄까 아니면 어촌이랄까 외진데 사는 사람들은 빨리 자기가 원래 몸담았던 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왜냐면 지긋지긋한 왜냐하면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좁게 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살고 싶냐면 안 부딪히고 넓은 데 가서 살고 대도시에 살면 편한 게 뭐냐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긴밀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치고받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되게 즐기는 것이 많은데 이게 바로 도시화로 가는데
길목에서 생겼던 인간의 어떤 멘털리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걸 너무 즐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간섭을 안 받는데 공동체의식이 무너져요. 그러면 나중 되면 자기가 그걸 갖다가 깨닫고 외롭거나 아니면 자기 고립됐다는 걸 압니다. 이걸 갖다가 인간 자체가 스스로 소외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양자를 같이 끼고 사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사느냐면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거처하는 공간은 굉장히 자연적이고 전원적이고 풍부하고 널널하고 공간도 쾌적한 데를 하고 활동은 비좁고 복잡한 한 도시, 대도시에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한낮에 열심히 일하는 거는 사회생활 하는데 그거는 도심 한복판에서 하고 이 일상을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간다 하면 7시부터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절반 시간은 또 조용한 데서 보내고 이런 걸 많이 즐기고 살았던 것이 이제 20세기 진행되면서 도시 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방식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 서울 한복판에서 일을 하고 근교에 빠져서 전원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걸 많이 추구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24시간 내내 비좁하고 빽빽한데 살기 싫어하는 그런 근본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보다도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코린토에서 사자가 왔단 말이에요. 사자가 와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라 재밌는 얘기가 벌어지는데 자, 여러분들이요, 이방인들이요, 내가 그대들에게서 통치자 오이디푸스의 거처가 어디인지 들을 수 있겠소. 너 왕이 어디 있느냐 말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왕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신이다. 이거 왕을 만나러 올 정도면 그 나라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왔다. 이게 코로스 장이 뜬금없이 얘기를 해버려요. 코러스 노래만 부르면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역할을 오버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가 궁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살지요라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 이제 약간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보다도 이방인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요 이 말이죠. 그죠? 표현이 되게 어색합니다. 그대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손님 이렇게 얘기도 않고 이방인이요. 예법 자체가 이 그리스에서 물론 자기들이 존중하는 예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뭡니까? 서로 경계하는 그런 느낌을 갖다 충분히 준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자 그리고 이분은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거예요. 이오카스테가 그분의 부인이에요 하고 소개를 하네. 자 사자가 이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군요. 이분이 행복한 이들과 함께 언제나 행복하시길 하면서 이제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한 판 해주고 자 그녀는 저분의 온전한 배필이시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제 이오카스테가 인사를 해야겠죠. 한마디 하는 거죠. 오 이방인 이오카스테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이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이 어법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례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 그리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당신도 행복하세요 뭐 이야기하죠. 그대는 그 축복의 말 때문에 뭐 자격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왜 왔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같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대의 집안과 남편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오카스 때가 궁금하니까 뭔데요? 응? 그리고 누가 보내서 왔는데요? 그대는 누구에게서 왔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자가 얘기해. 내가 코린토에서 왔어요. 응? 그런데 한 가지 복선을 깝니다. 또한 괴로울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카스테가 대체 뭐길래요? 이렇게 하나의 말이 그렇게 그처럼 두 가지 힘을 가졌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티미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분을 통치자로 세울 것입니다. 자 밑에 각주를 보면 처음 나오는 이 지명인데 이스무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이스미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로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그 바다가 있는데요. 그 바다 부분을 갖다가 이스미아라고, 이스트미아나 이스트모스라고. 예,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그곳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당신
남편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이게 코린토 아닙니까? 그분을 통치자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 뉴욕 갔을 때 깜짝 놀라죠. 자기 남편이 이제 떠나가게 될 판국이니까 이건 반가운 얘기는 아닐 수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노인이긴 하지만 플리보스가 아직도 권력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그 나라 왕 플리보스인데 그 사람이 있는데 왜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적은 전혀 아닙니다. 죽음이 그분을 무덤 속에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오카스테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폴리비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이러니까 사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죽어 맞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오카스테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한꺼번에 여러 말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 시녀야. 시녀 옆에 이제 그 왕비 옆에 이제 심부름하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른 주인께 가서, 주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자기 남편인 그 오이디푸스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전하지 않겠는가? 네가 방금 들은 이 소식을 전해주어라. 오 신들의 신탁들이여, 너희는 어디 있는가? 이전에 오이디푸스께서 그분을 죽이게 될까 두려워 피해 다녔건만 이제 그분은 오이디푸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에 따라 쓰러지셨구나. 자, 이 말은 뭐냐면 오이디푸스가 갖고 있던 강박관념이 있는데 옛날에 저주의 말을 들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대로 자기가 갖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럴 필요가 없어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연사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이제 이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분은 오이디푸스가 죽이는 게 아니라 운에 따라 쓰러졌다는 건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을 운으로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아내인 이오카스테의 가장 친근한 머리여, 왜 나를 여기 집 밖으로 불러냈어? 자, 여기에 쓸데없이 긴 말이 나오는데 누구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오 이오카스테여라고 하면 되는데 나의 아내 이오카스테의 머리여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독특한 표현. 그래서 여러분은 이 40행을 각조를 참고하면 40행은 이 행수에 따라서 40행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일 앞에 있는데 페이지로 치면은 20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여기 각주 7인데 여기 보면 어떤 인물을 부를 때 누구의 힘이여 누구의 머리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 히라고의 어법 관행입니다. 관습적으로 쓰는 그런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머리여 하면 그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 집 밖으로 불러냈어? 그렇죠? 왜 나보고 나오라 했냐 이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오카스테가 이 사자가 왔는데요. 이 사람 말 들어보세요. 잘 듣고 살피십시오. 저 신의 그 존엄한 신탁이 어떤 결과에 도달. 당신이 이제 해방됐다는 그런 얘기죠. 당신이 당신 아버지 죽일까봐 고민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당신 죽일 수가 없게 돼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며 나에게 무슨 말? 이 사신이 누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은 코린트에서 왔어요. 이 사람이 전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플리보스께서 더는 살아계시지 않고 쓰러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이제 깜짝 놀래. 무슨 말이야? 이방인이에요. 그죠? 외부에서 오신 분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직접 말해보세요. 진짜예요. 기뻐할 수도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사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죽어 떠나셨습니다. 죽었다 이 말. 죽어 떠났다는 말은 한국에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죽었다 하면 다 끝나는데 떠나다는 말 왜 쓰냐면 헷갈리게. 그러니까 원어를 보고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우리가 원어를 안 봤으니까 뭐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죽어서 떠나다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돌아가면 사망이죠. 그래서 보통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세상을 떠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세상을 떠나는 거, 타계란 말. 그래서 죽다는 말을 좀 이렇게 존대해서 표현하는 방법, 타계하셨다. 이게 아무나 타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린이가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러면은 그냥 죽었다 그러지 이걸 갖다가 타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좀 신분 자체가 좀 이렇게 뭐랄까 높은 사람이 옛날에는 뭐 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나 뭐 좀 이렇게 우리가 봐서 존경받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좀 어색하니까 타계했다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타인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또 다른 말을 많이 쓰는 게 별세했다는 말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하고 이별했다. Say goodbye to world란 말이에요. 세상하고 이별하는 거 이 별세란 말이에요. 별세. 그래서 죽어서 떠났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제 원문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색한 번역인데 이거를 가감하게 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궁금하니까 이제 왜 죽었는지 사람 누구나 알고 싶거든요. 저도 이제 어디 조문 가면 항상 물어보는데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반드시 물어보요. 궁금하니까. 그럼 보통 자연사였습니다.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지병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로 그래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 궁금하니까 왜 죽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죠. 업무 때문인가 아니면 질병이 끼어들었는가. 보통은 이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죽으면 남한테 해코지 당했죠. 이거는 업무거든요. 업무 때문에 죽는 거고 남이 이제 계략을 세워서 덫에 빠지면은 이제 제거당하는 거죠. 이게 업무고 질병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흔한 게 어디 병들어도 죽는 방법이. 그 드물게 죽는 거고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질병도 없이 그냥 죽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살 만큼 살고 힘 다 빠져서 죽는 거. 이렇게 죽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이렇게 죽는 사람 잘 없는데 이건 뭐야? 내추럴 데스라고 해요. 자연사. 100살까지 살고 죽기 전날까지 병도 없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다. 기력이 다해서 힘이 다 빠져. 이게 가장 죽을 때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방. 자다가 조용히 가는 것. 원하지 않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인데 아파서 장기간 고생해서 수많은 사람 근심 걱정시키고 병을 수발하게 하고 병을 왔다 갔다 하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하고 그래갖고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이걸 갖다 누구나 원하지가 않고 누구나 원하는 거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어서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가는 것. 또 사고로 가면 좀 불운하니까 100살까지 살았는데 죽는 날 교통사고 이런 건 좀 억울하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자다가 스무스하게 한 100명 중에 한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자연사람이에요. 자연사. 누구나 꿈꾸는 것이 이제 자연사인데 그래서 죽음의 소식을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잘 안 하니까 제가 높아심을 자꾸 얘기하는데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부고라 그러죠. 아니면 부음이라 그래. 이건 알고 살아야 돼. 너 저 사망 소식 들었냐? 이건 약간 수준 낮은 말이네. 야, 너 부고를 접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 부고 들었냐?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야?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이거는 중학생이면 알아야 됩니다. 부고, 부음. 사망 소식입니다. 사망에 대한 소식. 그래서 이제 부고,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는 신문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신문에는요 이런 것도 다 나요. 그 신문에 보면은 보통 한 3cm, 4cm 되는 조그만 토막을 만들어서 사람 이름만 납니다. 뭐 그 사람 직위 같은 거, 뭐 무슨 대학 병원 병원장 누구 부음 이러면은 그거 보고 신문 보고 초상집에 찾아갑니다. 옛날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 워낙 통신이 발달돼. 예? 그냥 카톡으로 날리면 끝나기 때문에 요즘 그런 거를 안 해도 쉽게 가는데 옛날엔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은 신문에 그냥 나요. 돌아가셨다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부음, 부고라고 하는 이 한국에서 쓰는 말들도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러니까 혹시 재수없게 업무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질병이 있냐? 그러니까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약간 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늙은 육체는 조금만 기울어져도 잠들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뭐래? 아마도 병인가 보군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이런 말이죠.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살 만큼. 그럼 병 들어서 죽은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자연사거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점점 가깝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헤아리셨기 때문에요.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살. 자, 74의 각 줄을 보면 약간 재밌는 정보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작품에는 측정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측정하는 거죠. 그죠? 측정하는 거. 이어 관련관에서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발로 지어서는 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게 푸스고 그런 다음에 재 보고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뭐야? 오이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영어에 보면 발을 뭐래요? 푸트라 그러죠, 그죠? 그리스어는 푸스고 유럽어는 비슷비슷하죠, 그죠? 자, 뭐 이런 식의 좀 설명을 좀 보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이디푸스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여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죠. 대체 사람이 퓨토에 예언하는 화로나 위에서 짓거리는 새들을 살필 이유가 뭐 있겠소? 그것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일 것이었다니 말이요. 하지만 그분은 이미 죽어서 땅 밑에 숨어 계시. 자기는 이때까지 혹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미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안도의 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나는 여기 이렇게 창을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말이요. 혹시 그분이 내가 그리워서 돌아가셨다면 모를까. 그랬다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도 할 수는 있겠지 하면서 약간 여유롭습니다 이제. 하지만 어쨌든 아무 가치도 없는 이전의 예언은 플리보스께서 움켜쥐고 하데스 곁에 누워 계시고 자기도 좀 안도하는 것 같아요. 플리보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안 죽였기 때문에 저주로부터 풀려난 게 아닌가 하면서 안도를 하는 거. 하데스는 이제 한번 얘기했죠, 그죠? 이게 저성을 말하네. 이성이 있고 저성이 있는데 저성이다. 죽음의 세계. 자, 이오카스테가 듣다가 이제 여기 한마디 거뒀는데 그랬지요. 제가 벌써 전에 당신께 예고해드리지 않았던가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오이디푸스는 그랬지요. 하지만 나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오카스테가 이제 그런 예언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뭐 해방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대사인데 오이디푸스가 하지만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침상을 피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거는 또 하나 나와요. 저주가 두 개 아닐까?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더럽힌. 자, 어머니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거니까 어머니 살아 있으니까 우리 코린트에 살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자기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부인이 된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 저주,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라고 하는 이 저주를 피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것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이오카스테가 얘기를. 사람이 왜 두려움을 가져야 하나요? 운수가 그를 지배하고 그 어떤 일에 대한 예견도 확실치 않은데요. 또 운수란 말 나오죠. 아까 말했던 타이케라고 하는 말. 자, 누구든 되도록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최선이에요. 신경을 끄라는 얘기죠. 신경을 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면 된다. 신경을 끄라.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은 뭐에서 나오냐? 재난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적인 행복. 그래서 그 자유로우려고 나온 게 뭐냐? 보험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슈런스. 확실하게 해주는 거. 보험 들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고 나면은 재난보험이면은 어떻게 돼요? 돌려받고. 생명보험이 죽고 나면은 유가족들이 돈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게 아주 이제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쪽의 얘기고. 그리고 그대는 어머니와의 결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결혼해 있는데 그죠? 둘 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필멸의 인간들 중 여럿이 이 꿈에서 어머니와 함께 잤으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위로하는 말들을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자, 오이디푸스가 이제 맞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마침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야 그대의 얘기 모두가 아주 옳지요. 하지만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니 왜 코린트에 이제
돌아가신 플리부스의 부인인 자기 어머니는 살아있으니 이 어머니에게 그 저주가 임할까봐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사자가 궁금해 하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988행에 나오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당신이 자꾸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고 오이디푸스 얘기를 합니다. 플리부스와 함께 살아오신 메로페가 이름인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사자가 무엇 때문에 그분이 당신들께 두려움이 된? 자세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신께서 보내신 무서운 신탁. 제가 알아도 되는 겁니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록시아스는 이제 옛날에 신이 뭐라고 했는데 신 이름이 록시아스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어머니와 몸을 썼고 내 손으로 아버지의 피를 흘리게 되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들어갖고 왔던. 그래서 일부러 나는 어떻게 돼요? 코린토 집을 떠나서 도망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오이디푸스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 이 84페이지 첫 줄에 보면 999행 얘기하죠. 그러면 정말 그 일이 두려워 그곳을 떠나 망명자가 되신 거예요. 하니까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안 죽이려고 내가 그래 도망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제가 호의를 품고 왔기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을 풀어드리는 것 아닌가요, 왕이여? 오이디푸스는 물론 그들은 내게서 합당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물론 제가 온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고향집으로 돌아가신. 그러면 제가 뭔가 덕을 얻지 않을까 했어요. 하면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오이디푸스는 그 저주가 두려워서 가고 싶지가 않죠.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와 관련된 저주에 연루되면 큰일 나니까 그게 싫으니까 하지만 나는 결코 내 부모님들 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무슨 말입니까? 신들께 긁고 부탁하니 가르쳐 주시오. 그분들 때문에 그대가 고향집을 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얘기하잖아요. 포이부스가 내게 예언한 게 이루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게 부모님 때문에 더럽혀질까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대는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본론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인데 플리보스는 혈통상 그대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해줘요. 오이디푸스 깜짝 놀라. 아니 무슨 말이야? 나는 그 플리보스하고 메로페사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래. 응? 그러니까 사자가 1020행이 결정타를 날리거든. 자기가 아는 바에 하면 당신은 그 두 사람이 낳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26행에 보게 되면 키타이론 나무 우거진 계곡에서 당신을 발견해서 결국은 당신은 그쪽 코린토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라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제 그 뭐냐면은 서서히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가 몇 단계 걸쳐서 이게 건너고 해서 어디로 넘어왔다? 자기가 원래 떠나왔던 지금 이제 테바에 있지만은 코린트로 넘어왔다는 거죠. 알고 보면은 이게 결국 지금 왕으로 있는 테바에서 버려져 가지고 글로 넘어간 게 읽어보면 이제 서서히 나오게 돼. 근데 그 단서를 제공해주는 일부 단서는 누가냐면은 자기를 데리러 온 이 사자, 코린트의 사자가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부담스러운 자기가 피하고 싶은 알리바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자, 86페이지에 끝에 세 번째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사자가 얘기를 하기를 사람들은 그가 라이오스의 신하 중 하나로 왜? 이 오이디푸스를 어릴 때 넘겨준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이제 깜짝 놀라요. 그러면 내전에 통치하던 옛날 이곳 통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이지요. 응? 그러고 난 다음 넘겨준 사람은 그 왕의 양치기를 하던 목부였지요. 라고.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런 얘기들. 코르소장이 중간에 끼면서 이 얘기를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옆에 당신 부인 오이오카스타한테 물어보면 더 자세한 거 정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까지 합니다. 이오카스테가 뭔가 찝찝한데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89페이지 제3정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 분위기에서 오이디푸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믿어왔던 플리부스 쪽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게 알게 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이오카스테가 부르르 보낸 옛날에 라이오 살인 사건을 알고 있는 증거할 사람이 와서 얘기해주면 그 알리바이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쪽으로 또 좀 더 가까이 다 점점 불리해지는 오이디푸스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제3정립가가 나오기 전인 89페이지 하단부까지 했다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정립가부터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